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대한전선 대파동 시작 직전 폭등 주가 전망에 대한 공개로 여러분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한전선 이제 앞으로 튀어나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대한전선을 호반 그룹이 호반건설이라고 보통 하죠.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바로 조 바이든의 공약으로 지금 친환경 정책이 강조되고 있어요. 이 중에 핵심은 뭐냐? 탄소 중립 선언이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규모를 줄여서 전기차로 바꾸는 등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핵심인데 그들 중에서도 결국에 전기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를 생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전기차 부분과 함께 더 주목받는 바로 이 에너지 생산, 바로 발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탄소 시대에 맞춰서 호반의 자금력으로 바로 대한전선을 인수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전선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케이블과 에너지 전력 분야에서 강제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원전이죠. 뭐 이건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언제 올라가느냐, 언제부터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바로 언제였느냐? 8월 말 여러분들 8월 말부터 지금 대선 경선 후보, 특히나 이 원전 관련 정책은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중에서 국민의힘이 좀 더 강조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현재 정권에서는 불리한 정책이죠. 왜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원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원전을 지속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재 탈원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인 국민의힘 쪽에서 원전에 대한 정책 이슈를 강조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런 정책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8월 말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9월부터 각 후보들의 공약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9월 이후부터 시작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좀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만에 탈레반으로 나라 미군 철수에 정부 항복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원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미군이 개입합니다. 미군이 개입하면서 이 탈레반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못하는 구조가 나왔는데 이번에 미군이 철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 버리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벌어지긴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왼쪽에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이 아프간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근데 바로 중국의 왼쪽 위에 자치지구가 있는데 위구르족 자치지구가 있습니다. 이 위구르족 자치지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지금 현재 이슬람인 국가입니다. 워낙에 분리 독립의식이 강한 국가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현재 지금 현재 점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과 탈레반의 전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이 국가들에서 이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분위기가 나자 좀 더 안전 자산인 달러로서 자금이 이동하는 거죠. 실제 안전 자산으로서 이동이 확인된 것은 최근에도 금이 최저치를 찍었다가 반등을 급하게 할 때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부터 금값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역시나 지금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중국 자금을 팔고 달러로 바꾸고 있구나. 지금 해외 자본이 엄청나게 유출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요것밖에 안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환율에 국가가 개입해서 조절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것보다도 좀 더 심각하게 외국계 자금이 이탈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에 따른 영향을 대한민국도 받는다는 설명드렸죠. 중국과의 수출입이 워낙에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앞서 보셨듯이 이 사건은 뭐로 인해서 벌어졌어요? 결국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지금 주한미군이 빠지면은 아프가니스탄 꼴이 난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슈였습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지켜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물론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아버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치솟아 버리죠. 이것은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율 전쟁. 즉 이 중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환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국을 옆에 둔 우리나라 국가는 빠지고 나서부터 반등 전고점은 뭐 쳐다도 못 보죠,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하지만 한국 증시는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실제 이 환율 전쟁이 얼마나 무섭냐면 과거 2018년도 방식과 방향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은 트럼프 정권 안에서 환율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에는 미국 증시가 또 역시나 흔들리긴 했지만 빠질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가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2018년도에서 20년도 동안 2019년도 끝날 동안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폭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땅 터지고 다 같이 상승 랠리가 날린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이 환율 전쟁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다른 증시,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칠 때 한국 증시는 움직이지 않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증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 역시나 정책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는 걸 설명드렸죠. 실제 환율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2018년도 5월 달에 남북 경협주가 200포인트, 300포인트 튀었고요. 미세먼지 관련 정책이 나오자 이때 당시만 해도 이 미세먼지 관련 파시코라는 기업이 역시나 200포인트 넘게 급등했고요. 2019년도 1월 달 당시 수소차 관련 종목 일진다이아라는 종목이 역시나 40포인트, 50포인트 가까이 급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최근 증시는 어떻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주 위주로 분명히 흘러간다라는 설명을 미리 저번 영상에서도 드린 바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이제 정책주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고 있구나라는 걸 아셨겠죠. 실제 오늘 요즘 증시에서 특징적인 겁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 오늘 해저 터널 관련 이슈 지금 음봉 마감하긴 했지만 오늘 장중이 18%까지 저가에서부터 가장 빠르게 급등해주는 모습, 가장 빠르게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어요. TBC 같은 경우 홍준표 지지율 관련 종목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경선에 대한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이 상승했고, 뭐 제가 직접 찍어드렸던 3일이라는 종목 이외에도 후속 종목이 날아갔습니다. 뭐 3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대장주권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에 크게 큰 폭으로 저점 대비해서 제가 찍어드리기만 해도 자리에서만 해도 100%가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후속 종목으로 올라왔던 TBC 자체도 최근에 굉장히 50% 넘는 파동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재명 CCTV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이 급등을 하기도 했죠. 이렇게 정책 종목들이 주목받는 시장이다. 특히나 지금 시장은 상승 시장이 아니라 시가총액 큰 실적 우량주가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테마성 종목들이 잘 움직이라는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주 종목들 거기에다가 코로나 관련 종목들 그리고 뭐 항암 치료제 관련 종목들 지금 9월 달에 유럽에 지금 현재 종약학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실제 정확히 그게 들어맞고 있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요. HLB 최근에 날아가는 모습이었죠. 그죠? 시장은 이미 변했고요. 시장은 변한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변하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 드리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뭐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건 전 남북 경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강조하는 건 원전 관련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이 있긴 한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은 후속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위험할 것 같고 조정세가 적당히 잘 나오면서 차트 자리도 만들어진 종목인 우선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가장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에 급등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안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힘을 써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 대아티아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조금 더 횡보가 필요합니다. 당장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 대한전선 보겠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이라고 대표적으로 뽑히는 이대장주죠. 두산중공업과 이대장 종목인 대한전선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이슈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강하게 튀어 올라간다는 소리를 기존에 드렸죠. 삼릴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급등 뒤에 충분히 저가 대비해서 한 100% 가량 오르고 횡보하고 떨어지고 조정받고 저평가 지금 현재 받고 있다가 주가가 이슈를 받으면서 출발하니까 주가가 단숨에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대한전선 차트 보세요. 마찬가지죠. 충분히 급등 뒤에 횡보를 하면서 출발 기간을 만들었고 힘을 응축했고요. 그 다음 개미들 떨궈내면서 아마 가볍게 세력들이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겠죠. 지금 안 그래도 홍준표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잘 움직인 타이밍에서 이제 후속으로 9월 말 9월 이후부터 진행될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쪽에서 진행되는 토론 대회에서 역시나 강조되는 이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9월 이후에는 정말 기대해 보셔도 되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실적주 올라간 시장 아닙니다. 오히려 테마주성 종목들이 워낙에 잘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담아두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고 할 만큼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들고 계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근데 뭐 고생하신 만큼 충분히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코멘트를 하나 더 달아드리면 이 종목들 중에서도 대한전선을 좀 더 주목하는 이유는 요겁니다. 제가 지금 해당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점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내용을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보시면 매체 무더기인수 호반건설 꿈은 미디어제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대한전선만 인수한 게 아닙니다. 호반건설 같은 경우 호반건설이 최근 언론사 무더기 인수에 나서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호반건설은 5월 광주방송을 매각하면서 같은 시기 전자신문과 EBM을 사들였다. 지금 현재 언론사 두 개를 사들였죠. 호반건설은 2019년 포스코 서울신문 지분을 인수한 뒤에 2년 만에 재차 서울신문 구성원에게 지분의 인수를 제안하고 나섰다. 호반건설이 10조 대기업 명단에 포함되면서 방송법 위반을 피해 지역방송을 매각하는 가운데 지금은 전국 단위 전문 종합매체를 사들이고 있는 셈이다라는 거 보이시죠? 이 얘기는 보통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렇게 이런 언론사들을 매수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간단한 글을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내용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 2000년대 이후부터 언론 산업에 진출한 자본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사들의 언론 인수가 두드러졌다. 언론사 모기업 방패막이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인수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들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본이 언론을 소유하는 이유는 첫째, 이익을 위한 방패막으로 쓰인다. 기업의 브랜드 홍보나 마케팅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자본이 언론사 소유의 적극적인 두 번째 이유는 언론사 사주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이다. 언론사 오너가 되면 사회적 명망을 높이고 정보와 권력이 이너 사이클에 편입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언론사 사주가 된 지금 중견기업 회장이 한 행사에 참석했는데 국회의원이나 기업체 인사들이 자신에게 인사하러 왔다며 자랑하는 일화는 씁쓸하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언론사들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정치계와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호반건설이 사들인 게 뭐죠? 대한전선이잖아요. 대한전선을 왜 사들인 겁니까? 본격적으로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겠다, 뛰어들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나 원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정권이 누가 되든 어느 쪽에 언론사 뉴스들 붙여가면서 충분히 움직일 만한 가능성, 이제 정치권하고 엮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즉 언론사 인수의 목적은 본격적인 호반 그룹의 정치권과 연결돼서 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는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최고의 매집 타이밍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대감은요. 3월 9일 내년도 2022년 3월 9일을 기점으로 가장 커지게 될 거예요. 때문에 지금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매집해야 되는 종목들은 역시나 원전 관련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최근에 대장주권 종목들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그
관련 종목들 중에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이게 그 홍준표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한국선제 뭐 이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새우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원래 대장 주격 종목이었어요. 근데 대장이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새우글로벌이 거래정지에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 이외에 기타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대장 주권 종목들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종목들을 매집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비중은 지금 현재 대한전선과 두산중공업에 좀 더 많이 채우시고 나머지 최대는 5개 종목 정도로 자금을 나눠서 매수하시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시기보다는 아무리 대한전선이 좋더라도 아무리 두산중공업이 좋더라도 분할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공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이 울분 털어내고 올라갈 시기 나왔으니까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 털어내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쭉 보면서 큰 파동에서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돌발 변수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100%는 없지만 그래도 돌발 변수가 없으면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세상에서 다 정답을 말씀해 드린 것도 아니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이 다 정답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틀릴 수 있고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제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이 특히나 이재진의 상한가리리 어플리케이션을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이 약 80% 확률로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안 부리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약 정확히는 85% 정도 확률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서 90% 확률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100% 확률은 불가능하지만 충분히 노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7월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수익 8월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높은 수익률을 가능하다. 이러한 종목들은 우진 30% 정도 급등, 한국전자인증 18%, 8% 최근에 또 올라가가지고 10몇 퍼센트, 짧게는 9% 정도 또 수익 보셨죠. 그리고 삼성SNC 21% 급등, 펄어비스, 악재, 손절, 그리고 이구산업 14% 급등,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종적으로 120% 넘게 올라갔죠. 어플 추천주 에이테크 솔루션 8% 급등, 어플 추천주 3일 역시나 찍어 드린 다음부터 종목은 100% 넘게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역시나 충분히 여러분들께 시장을 분석하고 공부하시면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포착하신다라고 한다면 많은 수익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영상 바로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링크, 아이폰 임시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셔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시황과 함께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정 관련 종목 진짜 많이 여러분들 힘드셨죠? 이제 이 울분을 털어내고 수익을 낼 때가 왔습니다. 함께 여러분 축배를 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패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 종목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어플리케이션 참고하시면 더욱더 상세한 전략들 세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 대한전선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께 이 대한전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제가 전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제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한전선에 대한 최근 흐름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글로 정리해서 제가 자료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급등주 포착 자료가 있습니다. 급등주 포착 자료에 대한전선 이슈 상세 살펴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많이들 보시고 수익으로 꼭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의 유명한 명언이 있죠. 제가 과거에 두산중공업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워렌 버핏의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라는 명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위험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항상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장에서 높은 확률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높은 승률의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수익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